자, 256페이지 오늘은 넓이와 미분에 대해서 배울 건데 그리고 나서 정적분의 정의까지 이제 들어갈 거야. 그런데 사실은 이 정적분의 정의는 그러니까 즉 적분은 그 구분 구적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과 수학에서 이제 지금 배우게 될 텐데 그 내용을 배우고 나면 완벽하게 이해가 돼. 그런데 사실은 지금 교육과정에서 그게 빠지다 보니까 수투에서는 약간 그 애매한 과정들이 좀 있을 거야. 그리고 다른 책들에서는 보통 이런 넓이와 미분이나 정적분 정의에 대한 그 내용들이 많이 축소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책에서는 좀 나와 있어서 같이 한번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아무튼 이게 이제 정확하게 완벽하게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 큰 흐름을 기억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미적분 배울 때 구분구적법을 이용해서 배우면 확실하게 아하 하고 나올 거야. 우선 보면 넓이와 미분에 대해서 먼저 두 개의 상관관계, 그 둘의 관계에 대해서 좀 배워볼 텐데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어떤 그래프가 있었어. 이 축이 T축이야. T축. X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래프 Y는 FT라는 이런 그래프가 있었어. 그런데 그 그래프에서 어떤 걸 넓이로 구하고 싶냐면 여기를 A라고 할게. A에서부터 어디까지? A에서부터 X까지. 그러니까 T가 A인 거야. T가 A에서부터 T가 X까지 이렇게 놓고 얘를 A에서부터 B까지 범위 중에 어디까지의 넓이를 구하고 싶냐면 여기 T가 X인 여기까지의 넓이를 X라고 하자. 정의부터 했어. 약속부터 뭐라고? 이 넓이는 한글로 좀 구구절절 써보면 이 넓이 SX는 T가 A이고, 그래서 T가 X이고, 즉 X와 A로, 그 다음 FT로, Y는 FT로 둘러싸인 넓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얘를 SS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리고 나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구할 거냐면 실제로 이제 넓이를 좀 구해볼 건데 이 넓이와 미분이라 했잖아. 미분을 유도하면서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실제 내가 구하고 싶은 넓이는 여기를 말할 거야. 여기를. 요 T가 X이고 요 새로운 이 점을 뭐라고 할 거냐면 델타 X만큼 떨어진 점이라고 해서 얘는 당연히 X 플러스 델타 X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 새로운 넓이를 구할 거야. 얘를 바로 뭐라고 할 거냐면 델타 S라고 할 거야. 왜? 당연하게 이 X, 즉 넓이의 증가량인 거지. 이 전체 넓이의 증가량을 구하고 싶은 거야. 여기까지 되니 선생님이 새로운 SX라는 이런 함수를 정의를 했고 이걸 정의를 했고 그 SS의 일종인 델타 S,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를 구할 거야. 넓이. 그 넓이는 얘를 구하기 위해서 이걸 델타 S라고 하면 이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구할 수 있지. 델타 S는 이거 좀 확대해 볼까? 그림을 조금 더 확대해 보면 이렇게 여기가 여기 여기를 T는 X였고 델타 X만큼 간 얘가 델타 X만큼 간 얘를 델타 S 이거를 구할 건데 이 넓이는 말이야 이 델타 S는 말이야 자 가로가 여기가 델타 X가 되겠고 그쵸? 이때 높이를 구해 볼 건데 얘는 이 넓이는 확실한 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최소값 그쵸? 여기 있는 최소값 m과 가로 곱하기 세로 그래서 최소값 m과 델타 x를 곱한 것보다 클 테고 최대값 얘를 자 여기가 최대값 이 최대값 가장 큰 값의 높이를 갖고 있는 그 세로를 갖고 있는 이 직사각형보다는 작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델타 x는 자 가로가
델타 x 곱하기 최소값 m보다는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크거나 같을 것이고 이 가로가 델타 x 곱하기 최대값 m보다는 이 직사각형보다는 넓이가 작거나 같을 것이다. 이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자, 요 넓이,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정확하게 모르겠죠. 사실은 이 델타 S라는 게 이렇게 곡선이잖아. 이렇게 곡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요 넓이는 가장 작은 직사각형 넓이보다 클 거고, 그 다음 가장 큰 직사각형의 넓이보다 작은 이 사이에 존재할 것이다. 요 얘기인 거야. 이해되니? 그러면 선생님 스몰 m과 라지 m은 뭐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스몰 m이라는 것은 이 값의 함수값이잖아. 함수값. 이 함수값 중에 가장 이 구간 안에 있는 가장 작은 함수값, 가장 큰 함수값이 라지 m이 된다. 얘가 왜? f t니까 여기서 최소값 이 구간에서의 최대값을 곱해서 세로로 두고 가로는 똑같이 델타 x니까 이렇게 직사각형 넓이 가로 곱하기 세로를 이용해서 이 사이의 범위를 구할 수 있었어. 여기까지 됐지? 뭐 하는 중이야? 미분 유도하고 있는 중이라서 그러면 이것을 델타 x를 양변, 세 변으로 나눠버리면 자 보세요. 최소값보다는 크거나 같겠고 델타 x분의 델타 s 자 그 다음 얘는 최대값 이런 상황이 될 거야. 여기까지는 뭐 크게 어렵지 않지. 그래서 이것을 미분을 하기 위해서 리미트 뭐하고 여기다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간다. 즉 결국 얘를 델타 s에 대해서 미분을 할 건데 보니까 이 스몰 m이라는 건 여기 이 그래프에서의 최소값인데 얘가 바로 뭐가 된다는 거야. 쭉 델타 x가 0으로 된다는 얘기는 결국에 이 구간이 점점 줄어들어서 그 점에서의 결국 함수값이 돼버린다는 얘기야. 그렇죠? 이 델타 x가 0으로 간다는 얘기는 이 x의 구간이 점점 줄어들어서 결국 0에 가까워진다는 것은 바로 그 점에서 이 x점에서의 함수값을 의미하게 되므로 요 값 자체가 결국 fx가 될 것이고 얘도 마찬가지로 델타 x가 어느 점인지는 모르겠지만 얘가 점점 0에 수렴하니까 결국에 어떻게 된다고? 이 점 x점에서의 함수값이 얘도 된다는 얘기야. fx 여기까지 됐죠? 그럼 이 세 개가 모두 어떻게 된다? 같게 되지. 왜?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서. 그러고 나니까 결국 정리를 해보면 자 따라서 요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델타 s란 결국 미분하라는 얘기였어. dx, d 하고 sx를 얘를 미분해라. 그쵸? 얘를 미분하면 그 값이 결국 fx와 같게 됩니다. 이 얘기였어. 여기까지 되니? 정리하면, 자 봐. 정리하면 이것을, 이 넓이를 미분하면 그 결과는 fx와 같게 된다. 즉, 이 a에서부터 b 구간까지의 그 값들을 우리가 델타 x를 점점 미분을 해버리면 결국 그 넓이는 함수값과 같아진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괜찮지? 이걸 수식으로 지금 다 정리를 해놓은 거야. 그렇다면 거꾸로, 자, 여기에서 거꾸로 이것을 적분하면, 봐라. sx를, 자, 미분했다는 얘기야. sx를 미분하면 결국 스몰 fx가 됐다는 얘기니까 이것을 다시 적분해버리면 적분, 사실 부정적분이죠. 현재까지는 배운 게. 그럼 이것을 적분해버리면 부정적분 형태로 어떻게 나오냐면 얘는 sx는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얘를 적분하는데 ft, dt를 적분을 할 것이고 얘 구간이 어떻게 되냐면 어디에서부터 원래 다시 요거를 여기를 적분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 기호는 도대체 어디서 나왔냐면 처음 정의로 다시 가보는 거야. sx는 t는 a에서부터
t는 x까지 ft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라고 했잖아. 그것을 적분기호로 쓸 때 이 넓이는 어떻게 되냐면 a에서부터 어디까지? x까지 ft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였단 말이야. 요게. 그치? 원래 처음 정의해서 여기에서 이걸로 써버리면 a에서부터 x까지의 ft dt로 이 ft dt 즉 요 넓이가 sx가 요 넓이다 요 얘기인 거야. 이렇게 표현한 거야. 그런데 이것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fx를 적분한 형태와 같으니까 fx를 새롭게 적분한 형태와 같게 된다. 이 세 개가 지금 같은 말이 된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조금 헷갈려? 자, 무슨 말이냐? 여기서 사실은 이 기호 자체, 선생님 여기를 기호 쓰는 거를 왜 이렇게 쓰는지를 살짝 삭제했잖아, 말을. 그게 무슨 말이냐? 이거 그냥 알아만 둬. 자,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이 넓이라 sx, 요 넓이는 a에서부터 x까지 t축과 ft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결국 어떤 넓이냐면 직사각형의 넓이들을 합한 거야. a에서부터 x까지 ft라는 건 여기 높이, 함수가 여기 높이와, 그죠? 이 높이와 이 가로가 dx라는 것은 델타 x라는 얘기예요. dt라는 것은 델타 t라는 얘기예요. t축이었기 때문에 dt로 표현한 거지. 그래서 이 가로와 이 세로의 곱을, 즉 이거 직사각형의 넓이를 시그마, 얘 시그마의 약자인 인테그랄이 시그마의 약자, 그 시그마 합. 직사각형의 넓이를 합하라 a에서부터 x까지. 요 의미였던 건데 이거는 지금 나중에 보시고 약속하기를 이렇게 약속했대요. 그래서 sx라는 요 넓이는요 a에서부터 x까지 ft로 이루어진 넓이를 이렇게 기호로 쓸 것이고, 실제로 이것은 미분 관계가 있었으니까 fx 플러스 c 이렇게 되더라. 이게 적분한, 이것을 적분한 fx 플러스 c, 이게 부정적분이잖아. 이거를 적분하면 이것을 부정적분이 된다. 이 얘기였어. 여기까지 됐지? 그리고 났더니 뭐가 여기가 이제 찾아줘야 되냐면 여기서 a잖아. 그러니까 a이고 여기도 a라고 x 대신에 a를 대입해보면 x 대신에 a를 여기서 대입해보면 sa는 인테그랄 a에서부터 a까지 ft dt이고, 이걸 좀 생각을 해보면 얘가 결국 여기도 a를 대입하니까 fa 플러스 적분상수 c 이렇게 나올 텐데 a에서부터 a까지를 뭔가를, 그죠? a에서부터 a까지를 적분을 하래. a에서부터 a까지. 그러니까 결국 a에서부터 a 가로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값은 결국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0이 될 테니까 요 값이 a에서부터 a까지는 0이 돼서 결국 fa 플러스 c는 0이므로 c 값이 적분상수 c 값은요 마이너스 fa와 같습니다. 이 f라는 것은 그죠? 스몰 fx의 적분, 부정적분 중에 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c는 마이너스 fa가 되더라고요. 여기까지 되지. 그리고 나니 저쪽으로 이제 좀 가야겠다. 여기 가서 그러고 났더니 다시 위식을 좀 정리를 해보니 이렇게 되더래. 자, 여기서 이 위식 얘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니 이렇게 되더래. 그러면 아까 그랬던 sx는 인테그랄 a에서부터 x까지 ft dt였고, 그렇죠? 요 값이 f 라지 fx 플러스 c였는데, 그래요? c가 아니라 마이너스 fa가 되잖아. 그래서 c 대신에 마이너스 fa를 이렇게 쓰게 된 거야. 이게 뭐라고? sx, a에서부터 x까지의 넓이, 그렇죠? 그러고 났더니 a에서부터 x까지의 넓이 말고 아까 처음에 배웠던 닫힌 구간, 여기 a에서부터 b까지의 그럼 이 전체 넓이는 어떻게 될까? 이 얘기인 거야. 그래서 이 x 대신 이번에는 b를 대입해보면
SB는 그죠? 여기다 B를 넣어야죠. 인테그랄 A, B. B를 넣을 데가 없네. T, DT 이렇게 되겠고 B를 넣으니까 어떻게 돼? F, B 마이너스 F, A가 되더라. 이 그리하여 결국 자 요거 정리, 요거를 좀 살펴보면 얘를 일반화 시켜보면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일반화 시키니까 t 대신에 fx로 바꾼 거야. 일반화된 fx라는 식의 이 적분을 해보면 이 결과는 fb 마이너스 fa로 정의할 수 있다. 이 얘기야. 그래서 여기서 부정적분에서부터 정적분이라는 새로운 게 정의가 생기게 된 거야. 무슨 점이 이 얘기야. 정적분. 정적분이란 이제 구간이 정해져 있어. 뭐라고? x는 인테그랄 닫힌 구간 a, b에서 자, 우선 구간 정리해주고 닫힌 구간 a와 b에서 연속함수일 때 y는 fx가 반드시 연속함수여야 돼. 함수일 때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 이것을 적분한 것을 즉 앞에 부정적분에서는 a, b가 없었잖아. 근데 이때 이 a를 아래에 있다고 해서 아래 끝이라고 하고 그 다음 이 b를 위에 있다고 해서 위 끝이라고 하는 거야. 위 끝. 그래서 얘를 적분 구간 a, b라고 얘기하고 아래 끝하고 위 끝을 적분한 값은 이 어떤 이 fx의 적분한 부정적분 형태에다가 자 부정적분 형태의 아래 끝, 위 끝을 써서 이것을 대입해보자. fb 마이너스 fa로 이렇게 해서 정의가 된다. 이 얘기야. 선생님 이건 뭔가요? 이거는 이 인테그랄 기호 대신에 좀 간략하게 계산을 하기 위해서 표현한 거예요. 이것의 부정적분 형태 중에서 아래 끝과 위 끝 표현해서 그것을 대입하고 그것을 대입한 값을 빼버린다. 이게 바로 정적분의 내가 바로 정적분의 정의더라. 이거를 한 줄을 설명하기 위하여 앞에서부터 쭉 끌고 온 거야. 그런데 살짝 애매한 부분들이 있지, 그치? 근데 그 부분들은 그러니까 구분구적법이라고 해서 좀 배우면 더 자세하게 이해가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미분, 넓이와 미분과의 관계가 있어서 넓이를 미분을 하면 그 구간에서의 넓이를 미분하면 그 값이 함수값인 fx가 됐고 그것을 다시 정적분으로 이용을 할 때 이 정적분에서 정적분은 a에서부터 b까지라는 범위가 있으니까 이 그 정적분은 부정적분 중 fx의 부정적분 중 아무거나 하나를 써서 윗끝과 아래끝을 대입하면 이렇게 나오더라. 그런데 선생님 부정적분 중에서 아무거나 쓰면 괜찮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얘기인 거예요. 예를 들면 이 fx가 자 fx를 부정적분하는 것을 라지 fx 플러스 c라고 하면 여기에서 윗끝과 아래끝을 대입을 해보면 a 이렇게 써보면 자 봐. 얘는 a를 대입하면 b부터 하자. fb 플러스 c에서 fa 플러스 c를 빼게 되니까 이 적분상수는 결국에 어떻게 돼? 없어져서 부정적분 중에 가장 간단한 꼴인 여기 적분상수가 없는 형태의 대입을 하는 게 좋다 이 얘기야. 왜? 어차피 빼질 테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문제를 한 2개 정도 한번 풀어보면 예를 들면 이 얘기인 거야. 자, 인테그랄 1에서부터 2까지 x제곱 dx 이렇게 있어요 라고 하면 자 x를 적분하세요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걸 한번 좀 간략하게 써보면 자 적분하면 몇이야? 2니까 3분의 1이요 3분의 1 x 세제곱에 이 중에 원래는 부정적분에서는 c가 붙었지만 부정적분 중에서 적분상수를 제외한 꼴이 가장 쉬우니까 걔 제외하고 1, 2 윗끝 아래끝을 대입해보면 3분의 1에 2의 세제곱 그렇죠?
빼기 3분의 1의 1의 세제곱 곱하기 1의 세제곱 이렇게 된다. 계산해보면 3분의 8, 3분의 1, 3분의 7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적분, 정적분 값이 나오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현재로는 이 개념, 이 증명 과정이 나오진 않고 수투에서는 사실 생략이 많이 되고 이렇게 계산하는 과정 위주로 많이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책에 나와 있는 내용 읽어보시고 정적분의 정의까지 여러분들 아주 좀 씹어 먹을 수 있도록 한번 여러 번 읽어보면 이제 이과 수학 배울 때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거야. 됐죠? 자, 그래서 우선 여기까지 하고 다음 페이지 좀 이따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